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조지은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코스피 2,400선은 겨우겨우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만 보면 외국인들과 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등 불안한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문가님들께서 입을 모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중에는 어떤 매매 시그널 잡아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7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4%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중 변동성이 어떨지 체크해 볼 텐데요. 저희 함께 변동성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면 저희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님 출연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연결해서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장이 시작하기 전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짚어주고 계시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풀이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되려 중국은 경기 부양의 무게를 두고 금리 인하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이렇게 엇갈리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행보 보여줄 수 있을지 예상치 결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4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때 2,300선 아래까지 내려가줬지만 다행히 다시 2,400선에 상승을 해줬는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려는 힘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종목별로 보자면은 하나솔루션 등 태양광주가 수요 증가 기대로 어제 크게 올랐었고요. 또 러시아가 유럽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이 오펙 플러스가 이번 달 안으로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하면서 석유 그리고 가스주 관련된 강세도 어제 보여줬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공시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프레시코 주식을 203억 원 규모로 취득한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폴란드 자회사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현금 취득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종목들 오늘 장 흐름 가운데 안에 어떤 분위기 이어져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 종목들 오늘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0.35% 소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56,90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0.33% 소폭으로 오르면서 92,100원까지 오를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0.37% 하락한 81만 3천원 선, 그리고 LG화학도 전일 대비 0.65% 내리면서 61만 5천 원까지 밀려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5% 소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네이버는 0.85% 하락 전환되면서 23만 3천 원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삼성 SDI도 전일 대비 1.25% 오르면서 56만 7천 원, 그리고 기아도 0.49% 오른 8만 1,800원 선을 터치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전장에서는
소식은 1% 정도 오르면서 779선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봤을 때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보기기가 3%대 상승을 가져갔고 이 화학과 금속 그리고 출판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와졌던 종목 중에서는 이 MDS 테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일주당 가액 500원에서 200원으로 주식 분할을 결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대비 0.43% 내리면서 6만 9천 원까지 밀려나겠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1.45% 오르면서 10만 5,300원 선까지 오르겠고요. LNF도 전장 대비 0.05%, HLB가 0.54%, 소폭으로 오르면서 46,700원 선 터치해 주겠습니다. 다만 카카오게임즈는 전장 대비 0.6% 하락하면서 5만 원까지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도 전일 대비 0.36% 소폭으로 내리겠습니다. 현재 예측가는 55,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대비 0.54% 내린 73,800원, 그리고 에코프로와 알테오제는 각각 0.45%, 그리고 0.17% 오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59,4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격은 73,1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제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던 이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오늘도 해당 상승폭을 이어져 줄 수 있을지 이슈들 그리고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가 상장된다는 소식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IPO를 진행하고 이 기업 가치가 무려 110조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장에서도 어제 코리아 FT가 상한가를 가줬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자동차 캐니스터를 개발해서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관련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도 18%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져 주겠습니다. 예상 체결가 4,1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성신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카모스타트 관련주로 어제 부각이 됐고요. 다만 오늘은 1.65% 내리면서 11만 9,500원에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익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의 XR 기기 출시 기대에 대한 이 소식에 어제 강세를 보여주면서 1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0.2% 소폭으로 오르면서 25,600원 선에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는 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이심 서비스 시작에 어제 강세를 보인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12%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가격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주겠습니다. 또 다른 포르쉐 상장 소식과 관련된 수혜주가 있었습니다. 어제 3기 2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1.23% 오르면서 4,1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퀄컴 XR 협력 강화 소식에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22%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1.44% 하락하면서 가격은 8,920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24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 숏폼 마케팅 협력 강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11%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0.77% 오르면서 13,05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는 요즘 이어져주고 있는 환율 변화에 주목해서 투자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해외 시장에서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종들을 공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이 해당 종목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3일에 예정되어져 있는 미국의 8월 CPI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이 달러 강세 압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9월 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앞서 좀 해드렸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으며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0.74%로 마무리가 된 만큼 우리 증시도 연휴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죠. 그 안에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변동성 어떻게 좀 커져갈지 아니면 축소해 나갈지 그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장 상황 말씀 도와주실 전문가님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늘 개장 상황 책임져 주고 계시는 든든한 전문가님이시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 앞두고 들뜬 마음을 뒤로 하고 시장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예상과 부합한데 현재 개장 상황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어서 어제 좀 증시가 미국 증시도 약간의 좀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이 좀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트가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망 심리가 굉장히 생비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 중에서도 이 의료 정밀 업종을 제외하면은 모든 전 업종이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의료 정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전환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장초반에는 저가 매수든 어떤 상황이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이 바로 이제 이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1.94%, 임팩이 1.47%, 현대로템이 1.3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같은 데서 목표 주가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루 만에 좀 끝날 일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무기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까지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종 중에서도 그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종이목재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모나리자는 보합, 그리고 삼성펄프도 보합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방산주를 중심으로 기계 업종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진플라임이 2.62%, 한국주강이 1.75%, 대림통산이 1.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1.38%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방산주들만 어떻게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수주장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어떤 선행 지표들이 다 그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방산 지정학적 테마까지도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 제가 그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이 방산주 안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많이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LIG 넥스원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편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LIG 넥스원에 대한 수혜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원 F&B가 1.98%, 그리고 대한제당이 0.99%, 이 NH 메탄올이 0.4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16.51%의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이스정보통신 4.45%, KLN이 0.1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 업체들이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KLN이 0.17%, 한네트가 0.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현재 3.7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판타지오가 1.94%, 덱스터가 1.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토리가 1.7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카페, 이집스타가 0.77%, KINX가 0.58%,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0.2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KD가 3.05%, 서희건설이 1.07%, 대명에너지가 1.06%, EG가 0.88%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88% 하락세, 그나마 좀 LG에너솔루션이 지금 1.2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좀 받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공장 건설이죠.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좋게 LG엔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약간의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의 그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될까 말까, 또 공장 건설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3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스는 1.1% 하락세, 그리고 LG화학은 0.3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가 0.25% 상승세, 그리고 삼성 SDI가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 이상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오전 장 초반에는 이제 관망하는 거래량도 그렇고 많이 안 나오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떨어지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론에스케가 1.44% 하락, 에코프로비엠은 0.19% 상승, LNF는 0.09% 하락, 그리고 HLB는 0.32%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만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장 초반에는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는 기업도 없는데, 그나마 지금 현대바이오가 2.7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나마 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호주 쪽으로서의 임상 준비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현대바이오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워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이어가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1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케어젠 같은 경우가 지금 2.35%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가 정말 짙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운수 창고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뚜렷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도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딱히 특별한 움직임이라고 하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몇 개 없어 보입니다. 자세하게 시장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바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를 짓누르는 부분들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될 때 환율이 연일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를 좀 잘 보신 분들은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천장이 어디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질 거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령의 끝자락에서 오버슈팅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선행적으로 보통 주어진 어떤 변곡점 같은 경우는 138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오늘까지 환율이 연달아 양봉이 5개째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1380이 약간 흔들리는 자리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연달아 4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음봉서 보면은 이번 달이 5개월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수는 하나 이제 변곡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에 좀 차원이게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양상이 나와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환율에 대한 의미는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리쇼링 개념으로 미국으로 모든 제조업이 회귀를 좀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들은 유럽에 대한 우크라이나 관련된 로우 전쟁에 대한 여파. 이것이 이제 가장 크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 해서 차트가 신저가를 갱신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 어떤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불확실성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못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이제 침체 국면 좀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이 추세선 하단선에 좀 약간 걸리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을 따지고 보면 거의 원바닥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지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 종목별로 보면은 지수는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이고 두 번째 바닥이고 이제 세 번째 바닥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쓰리바닥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바닥권을 완성하는 어떤 흐름이 이번에 나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양상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상승 추세라 봤을 때는 고점에서 거의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이 저점이 낮아지는 쓰리바닥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을 차지하기 좀 형성을 좀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보여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뭐 다중바닥, 쓰리바닥을 형성하는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쌍바닥을 보인 다음에 이제 눌림목 받고 가는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목군별로 이제 현재 대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플립칩 관련된 이슈 이 부분들이 이제 출하량이 증가를 좀 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새롭게 올라와주는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차트로 의미하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레모이라는 종목이 한번 이중바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61선 수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정배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레모이라는 종목군이 약간 거래량들이 조금씩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연달아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시세를 내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하고 같이 연동돼서 볼 수가 있는 종목이 코롱플라스틱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롱플라스틱이라는 종목군도 지금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확히 보자면은 3, 4일 전에 이제 상승 샀다 일어났고 3일 전에도 일어났고 오늘 이 층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플러스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이 이제 HLB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HLB 이제 그룹주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순환매가 한번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LB 부분들이 리보셋업이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그 적용증 확대, 글로벌 히트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2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도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에 좀 해당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XR 기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떠주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 있게 좀 현재 보실 부분들이 넥스트라는 종목이죠. 넥스트라는 종목은 AR 기기 쪽에 현재 플랫폼 기업이죠.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AR에 대한 그 현재 그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맥스트라는 업체입니다. 맥스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지금 거의 삼각수렴령의 하단에서 이번에 어제 이제 매수 신호가 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크게 올라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맥스도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메타버스 쪽에 바닥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덱스터,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죠. 이덴텍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최고 이제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세 흐름들을 보고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종목과 방금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가 약간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이 좀 기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어제 이야기했던 성우 하이텍 3기 이런 종목들이죠. 잠깐 어제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한번 쌍봉에서 한번 저점 쌍바닥 치고 21선 돌파 시에 상승사과 십자도 좀 보이고 있죠. 신고가 패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기라는 종목군도, 전체, 오늘을 좀 약간 쉬어가지만은, 음양봉 패턴으로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조정이 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시장은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가 좀 약간 되지만은 테마별로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 온승희 주창에 대한 FDA 패스트트랙 신청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속임수도 다시 한번 여기서 행보디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바닥에서는 24,000원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눌림목에서도 이야기를 보고 했습니다. 거의 목표가인 48,000원에 거의 도달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구정 이후에 추석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바로 좀 점검을 해볼 텐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381원을 돌파해서 82원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은 환율 자체 말씀하셨던 거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한 1,400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 시작 전에 좀 나왔던 무역 수지 데이터 관련해서 적자 기록했다는 뉴스 좀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지금 외국인 전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관까지도 지금 매도를 동참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좀 제한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75선이 지금 약간 무너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좀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지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내일 이제 옵션 만기, 그다음에 추석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좀 확실히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이제 진정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전히 좀 그러한 요인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번 주 특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좀 조정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오늘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장 전에 저희가 살펴본 섹터는 오늘 완성차 쪽이었는데요. 네.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완성차만 버티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네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네. 결국 이제 원달러가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예상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자동차, 2차 전지 딱 두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좀 이런 원자재와 좀 상관이 없는 좀 콘텐츠 방어적인. 쪽, 예, 네. 콘텐츠 쪽에서 올라온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좀 수출과 관련된 특히 자동차 섹터 지금 현대차, 기아 지금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네. 이제 미약하긴 합니다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3% 정도 좀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뭐 성인 하이텍,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특징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개별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장전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죠. 네. 드디어 이제 12월 상륙을 한다. 이제 뭐 편의점에서 설 수 있다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이제 KG 이니시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SE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태풍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로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위험한 자리에, 엄청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거 보면서 확실히 이제는 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확실히 매도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특징주로서 그냥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네요. 차트를 보면요. 특징적인 종목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강세를 띠는 곳은 완성차와 그리고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체크를 좀 해봤고요. 또 어떤 sek터나 종목을 좀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방어적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네, 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처음에 이제 조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폐배터리 관련된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원전. 사실 방사는 솔직히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다 보니까 방사는 사실 너무 이제 신고가 영역에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다음 차례로 원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같이 좀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종목도 분명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방어주에 대한 부분들 뭐 식료품이라든지 오히려 좀 방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산업군을 다양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저같이 이제 좀 성장주를 많이 좀 보고 있는 종목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오히려 이런 생각했던 평소에 생각했지만 좀 가격이 높아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하락 시때 좀 말씀드렸던 것이 하락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하락 후 반등 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명한 지금 이제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조선 이제 태조 이방원이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좀 많이 올랐던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 쪽에 대한 부분, 뭐 조선도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볼 땐 분명히 선순환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말고 내일까지 분명히 좀 천천히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매매는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윤여민 FP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성장주에 대한 강조를 또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오늘 내일까지 좀 천천히 좋은 가격대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위기에서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 전략까지 좀 함께 여쭤볼 텐데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근데 연휴를 좀 앞두고 있어서 이럴 땐 좀 어떤 전략을 오늘 내일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크다 보니까 네. 결국은 뭐 섹터라든지 종목별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5가지 섹터에 대한 선순환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수급을 좀 봤을 때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제 아무래도 뭐 방어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종목 또한 싸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상세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사고자 하는 좀 평소에 좀 봤던 섹터에 대한 어떤 집중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 라인을 좀 그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좀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리고 내일장까지 전략을 함께 녹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가야 되는 구간인 것 같군요. 관련돼서 도움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작과 동시에 2,400선은 깨졌었고요. 코스닥도 현재 1.29%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저희 업사부님께서는 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사실 저도 이 시간에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과연 저라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더 그냥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거냐. 어쨌든 나름 이제 경제 TV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분석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사실 좀 상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많이 불안한 기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닥 썩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금요일 날부터 시장이에요. 월요일까지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올 리 없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1383원으로 또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이 또한 우리가 시장을 이틀이나 더 한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이 불확실성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도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래서 특히 나스닥을 제가 중심으로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바로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번 상승했던 그 모습을 반대로 데칼코마니 우리 여기 나비 이렇게 아시죠? 종이를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 같은 형상으로 올라갔던 폭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마도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때는 위에서 좀 빨리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장이니까요. 미국이 이제 또 CPI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9월 21일 FOMC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8월 컨퍼런스 보드 그 고용 동향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탄탄해. 그러면 연준은 계속해서 강한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아라는 경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도 노이로제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공포감들이나 물가지수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시장은 계속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9월 FOMC 때 과연 50bp 금리 인상이냐 75bp 금리 인상이냐 이 포인트들을 생각했을 때 그 전에 발표가 되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CPI 물가지수 지표가 또 중요한 몫을 하겠죠. 과연 우리가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올라온 요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지수가 이제 피크는 찍었다. 최고점은 찍었어. 그것보다는 낮아질 거야. 조금은 개선될 거야 했던 부분들이고 그것이 발표가 나오면서 확인을 또 했죠. 그래서 이제 가파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8월 그 CPI가 발표가 될 때에 과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혔어. 그렇게 된다라면 긴축을 조금 속도 조절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큰 상승을 하겠지만 반대로 별로 개선된 게 없다. 아직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금리 인상 속도나 긴축 속도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까지도 나오면서 한 번 정도 크게 눌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오늘 무슨 주식이 올라갈지 그냥 차트점 때려 맞춰갖고 오늘 올라갈 단타 종목이나 뽑으면 되지 다다음 주에 있는 FMC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자 지금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오늘 코스닥이 지금 1200개 종목이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도 762개가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10종목을 주식을 들어갔을 때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지은 아나운서께서 또 그렇게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었지만 지금 사실 대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뭔가 종목 하나를 픽하니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실을 좀 더 직시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니까 조금은 걱정입니다. 우리의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셨겠지만 지금 이게 오늘의 최저값, 센터의 최저값이 깨질 때마다 음성 안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의 최저 지금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저 또 마음적으로 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까지 하락이 더 나올지 현재 어찌됐건 간에 센터값이 마이너스 218포인트고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66 정도예요. 업종별로도 좀 이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지금 상승 종목 비율 상위를 보시면 종합이 11%밖에 안 됩니다. 대형주 11%, 중형주 15%, 소형주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오늘 뭔가가 제대로 올라가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또 방송을 끝나고 나면 9시 40분부터 방향이 좀 바뀌는 경향이 종종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만 가져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여기에 중심값은 50%거든요. 100%가 최대치고 그런 걸 보면은 50보다도 지금 11, 12, 14, 11 이런 포인트이니까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은 부분들을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일 그다음에 휴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그렇게 보고 아마도 추가 하락. 지난번에도 제가 저 위에 한참 올라가는 날조차도 8월 30일 그렇게 올라갈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저는 밑으로 1차적은 2,400포인트 정말 시장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되면 2,3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좀 현실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저의 이야기를 좀 기기려 드렸던 분들이라면 요 위에서부터 올라갈 때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하십시다. 올라가실 때 여기서 반등반등 할 때도 현금 확보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천이 되셔서 현금이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면 또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반면에 지금 조금이라도 현금 들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등 나오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점 매수 들어가시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시황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떨어질 때 좀 저점으로 평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장 자세하게 좀 봐주시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시황 내용까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업사부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 있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했을 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종목군들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6월 23일 그다음에 7월 초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겁먹을 짤이 아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주식을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뭐 지나간 방송 다시 돌려보시면은 다 나올 테니까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잡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굳이 오늘 하루의 부분들에서 명절도 앞두고 수급도 별로 안 좋고 불확실성도 계속 있는 이 상황에서 현금을 어떻게 쓸지 아주 귀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소진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게 또 저점은 잡힐 거잖아요. 그죠? 꼭 반드시 저점은 잡힐 것이니 그 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꾸준하게 봐주신다면, 그죠? 계속 서울경제TV 방송 보시면 훌륭한 전문가님들이 요 저점 구간에서 또 좋은 그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쯤에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지금 미리 사가지고 조금 손실이다 그러면 또 지금 구간은 바로 또 손절 구간은 이미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차라리 내가 현금이 너무 없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파생 상품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 지금은 아예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을 주식만 갖고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애증하면 코인보다 차라리 국내 파생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풋 종목이 벌써 지금 230% 올라가거든요. 오늘 하루만 230% 올라갑니다. 근데 굳이 분석도 안 되는 코인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좋은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한번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